자, BT입니다. 오늘은 부사, 저번 시간에 형용사 했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랑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 즉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 일단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런 어떤 뭐 개념적인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뭘까? 부사는 여기 보면 동사나 형용사나 아니면 또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이 부사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 동사를 수식하는 말이 부사다라고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아까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는 거는 부사. 이 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밑에 에 나온 거는 앞에 있는 strangely라는 이 부사가 이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는 거고, 보통은 그런 것보다 그 위에 첫 번째처럼 토마스 appear, 토마스가 나타났다,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다 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동사를 이런 부사들이 꾸며주는, 즉 동사가 부사를 꾸미는 게 이 부사의 기본적인 어떤 역할, 동사 수식이 부사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뭐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는 것도 알면 좋지만, 일단 무조건 부사는 동사 수식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사들은 이렇게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론, 그 ly로 끝나는 어떤 단어들이 거의 부사의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really, seriously, happily, luckily, gently, simply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뭐 보통 ly 붙이고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ly 붙이고 또 i 이렇게 ly로 끝났을 때 이렇게 gently나 simple처럼 ly로 끝나면 이 ly를 y로 고쳐서 gently, simply 뭐 이렇게 바꾼다는 그런 규칙들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한번 알아둔다고 해서 나중에 되면 또 기억하 까먹겠죠. 그러니까 또 단어 볼 때 아 이게 부사였지 형사였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쭉 적혀 있는 것도 specially 뭐 쭉 있는 거 다 그냥 ly 붙여주면 돼. specially, differently, usually, nicely, nicely 같이 이런 단어도 nicely, 그리고 quietly, wisely, strongly, clearly, importantly 다 ly를 붙여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 다 ly 붙는다고 다 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단어들 보면서 아 이렇게 ly가 붙어 있으면은 보통 ly가 붙어 있으면 보통 부사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어디야. 이런 것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ly가 붙어 있는 게 부사라고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단어 보면서 이게 형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기 쉬울 텐데 그죠. sadly도 이렇게 kindly도 loudly도 이렇게 대신에 necessarily 이런 건 이제 y를 i로 고치고 ly 붙이겠죠. necessarily. easily도 똑같이 y를 i로 고치고 ly 붙이는 거고. easily. carefully 그냥 ly 붙여주면 되고. terribly 뭐 ly로 끝나니까 ly를 아까처럼 y로 고쳐서 근데 이렇게 terribly 이런 말들 이거는 뭐 ly로 끝난다고 L을 y로 고치고 여기 지금 아까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 simple을 simply 이렇게 쓰는 것처럼 똑같이 ly를 y로 고치고 이렇게 L을 y로 고쳐서 terribly 이렇게 써주면 돼요. terribly. 여기 지금 simple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ly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e 빼고 그러니까 ly에서 e 빼고 y 붙이라 그랬잖아. 그렇게 terribly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이런 것도 뭐 규칙을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자꾸 써보다 보면 terrible 이렇게 형용사 부사 형태 알게 돼. y 이것도 뭐 y를 i로 고쳐서 ly 붙여서 heavily 이렇게 쓰면 되죠. angry 같아도 y를 i로 고쳐서 angrily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뭐 규칙이 있어. 그게 많지 않잖아. 대부분 다 ly 붙여주면 되고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ly 붙여주면 되고 ly로 끝나면 e 빼고 그냥 y만 붙여줘서 써준다는 거. 굳이 규칙을 외우지 않아도 자꾸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 자, 그럼 요 밑에는 뭐 쓸까? 이런 것들 문제 잘 풀 수 있어야 돼. 여기 지금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여기도 지금 kind라는 형용사를 써야 될지, kindly라는 부사를 써야 될지. 봐봐. she's very 뭐, 그녀는 뭐하다 해서, 여긴 지금 she's, 그녀가 뭐하다 해서 이 주어인 she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올 줄 알아요. 보통 이렇게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 뒤에 오는 단어 하면은, 왜 다른 어떤 동사들은 부사가 꾸며주지만, 비동사 뒤에는 보호로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kind에서 she's very kind. 그녀는 되게 친절하다.
kind 형용사가 보호로 이게 보호올자리라고. 그 밑에는 비동사는 몇몇 단어들 빼고 그러니까 지각동사든 뭐는 몇몇 단어들 빼고 나면 보통 동사들은 부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he spoke strangely. spoke가 speak 말하다의 과거죠. 그거 어떻게 말했다고? 이상하게 말을 했다 해서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3번도 can you speak? speak라는 일반 동사를 slowly라는 부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can you speak slowly? 천천히 말할 수 있냐? 그 밑에도 she opened the bottle. 그녀가 병을 열었다. 어떻게? 쉽게 열었다 해서 이렇게 동사를 이런 부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동사들은 부사가 다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지각동사도 그렇고 아까 전에 저기 봤던 저런 이 비동사 뒤에 보호로 형용사하고 그런 몇 가지 경우들이 그때가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란 것만 따로 잘 기억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한두 번 기억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도 the couple lived.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았다고 살다란 동사를 happy라는 부사가 이렇게 꾸며서 행복하게 살았다. 6번은 the man entered. 그 남자가 방에 들어갔어. 어떻게? 조용하게 들어갔다 해서 이렇게 quietly라는 부사가 enter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였죠. 그 다음 I have 이때는 이제 quest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될 테니까 명사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I have a simple question. 내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simple question. 뒤 question이라는 명사를 simple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야. question이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명사를 봐도 난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전혀 감이 없다. 그러니까 단어 외울 때 품사가 단어장에 당연히 적혀 있으니까 school을 외우면 school이 명사라고 적혀 명사라고. 명사라는 게 어떤 물건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을 보통 나타나는 게 명사인데 이런 question 그런 것도 볼 때마다 품사도 생각하면 그 명사였지 하고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은 your boyfriend looks. 요게 이제 뭐뭐해 보이다라고 해서 지각동사 중에 하나예요. 지각동사. 보통 동사는 부사가 꾸며준다 그랬지만 이런 지각동사들은 형용사가 뒤에 보호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great라는 형용사가 와야 돼. greatly라는 부사가 아니고 your boyfriend looks great. 네 남친 되게 괜찮아 보인다. 그런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뭐뭐해 보이다, look부터 smell, 냄새가 나다, sound, 무슨 소리가 듣다, feel, 느끼다 이런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 지각동사나 감각동사라는 이런 단어들은 뒤에 형용사가 예외적으로 보호가 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 밑에는 여기 지금 I found the cheap apartment. 싼 아파트를 찾았다라는 이 전체 문장을 이런 부사가 꾸며주는 거죠. 문장 전체를 부사가 꾸며주는 경우야. 10번은 This program keeps your computer. keep 이것도 목적어, 목적보 이런 어떤 이 오형식 문장을 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는 오형식 문장 보고 이걸 여기 지금 목적보어가 올 자리니까 보어로 쓸 수 있는 거는 형용사를 했어요, 부사를 했어요. 보어로 쓸 수 있는 건 형용사가 보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네 컴퓨터를 어떻게 keep, 유지한다 해서 keep이 동사는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죠. 유지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네 컴퓨터를 safe, 안전하게 keep, 유지시켜준다, 지켜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해석상으로 보면 안전하게, 안전한이 아니고 원래 safe는 형용사 뜻으로 안전한 이런 형용사 소리죠. safely라고 이렇게 부사로 써야지 안전하게 이런 뜻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전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석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이 네 컴퓨터를 안전하게, safely하게 keep, 지켜준다, 유지시켜준다 해서 safely라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겠지만 이건 우리식으로 해석할 때 그런 거고 이 문장 요소로 따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어 동사,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는 오형식 문장, 여기 지금 목적 보호가 올 자리라고. 보호가 올 자리니까 여기에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10번 같은 문제를 보고 저기 목적 보호 자리구나. 그래서 저기 둘 중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걸 꼭 알 수 있게 앞으로 많은 저런 유형의 문제들 오형식 문장의 문장들을 많이 볼 텐데 저기가 목적 보호 자리라서 형용사가 들어가지 부사는 안 되구나 하고 생각을 잘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엄청 잘 나오거든요. 지금 중학교 때 나오는 건 둘째치고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도 그렇고 학교 내신도 그렇고 엄청 이렇게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쓰이는지 그리고 이런 걸 중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어른이 돼서 토익을 보든 뭐를 해도 이런 어떤 형용사 부사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간단한 어떤 문제겠지만 아주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보는 문법인 것 같지만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 잘 나와요. 요즘은 막 이렇게 보면 복잡고 잘 쓰지 않는 그런 어떤 문법들보다는 꼭 필요한 문법들
기본적인 핵심 문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형사가 들어갈 자리, 특히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는 O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형사가 들어가는 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부사의 형태가, 왜 아까 전에 봤듯이 대부분의 형사에 대해 ly가 붙으면 보통 부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꼭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다른 형식의 어떤, 다른 모양의 부사들도 있어. 그 중에 진짜 몇 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것들도 따라 알아둬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형사랑 형태가 같은 부사, fast도 이게 자체가 빠른 또는 빨리 이렇게 형사 부사 다 쓰고, 하드가 특히 보면 어려운이라는 이런 어려운 또는 뭐 딱딱한 이런 형사도 쓰지만 열심히라는 어떤 부사로도 잘 쓰죠. late라는 말도 늦은이라는 형사로도 쓰고 late 늦게라는 부사로 써. 여기 지금 만약에 lately라고 이렇게 ly에 붙어 있는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늦게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최근에라고 해서 전혀 다른 어떤 뜻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late 같은 단어는 이 자체가 늦은, 늦게 이런 형사를 썼고 ly에 붙은 lately는 최근에라는 다른 뜻이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별도로 기억해야 돼요. early도 똑같이 이 자체가 이른, 일찍이라는 형사로도 쓰고 일찍이라는 부사로도 써. near도 가까운, 가까이라는 형사, 부사 다 쓴다고. 여기에 지금 near 뒤에다가 ly가 붙어있는 nearly라는 건 거의라는 뜻의 다른 뜻의 부사라고. high도 많이 잘 나오죠. high도 이 자체로 형사, 부사 써서 높은, 높게 이렇게 쓰는데 highly라고. 여기에 ly가 붙어있는 highly는 아주, 매우 이런 뜻의 다른 의미가 돼서 high 쓸 자리인지 highly 쓸 자리인지 그런 거 묻는 문제들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형사나 부사가 똑같은 단어들, 그리고 또 여기 ly가 붙었을 때 다른 의미가 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형사나 부사나 같은 형태가 똑같은 단어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it's hard, 이런 문장에는 it 가지고 투부정사를 써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hard, 어렵다 해서 어려운이라는 형사로 쓴 거죠. 어려운이라는 형사로. 이렇게는 they work hard, 이렇게 하면 열심히라는 부사로 써서 일하다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열심히라는 부사로 쓴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hard지만 형사로 쓸 때도 있고 부사로 쓸 때 당연히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뒤에 ly가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는 부사들도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hard 같은 단어도 원래 아까 봤던 딱딱한 또는 뭐 어떤 어려운 또는 뭐 부사로 쓰면 열심히 이런 소리잖아. 근데 여기 ly가 붙어서 hardly 하면 빈도부사 중에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late도 아까 전에 여기다 ly 붙으면 이게 늦게가 아니고 최근에라는 다른 뜻이 되는 거고, high 뒤에다 ly 붙어도 매우, 아주 이런 뜻의 다른 의미가 되는 거고, near 뒤에 ly 붙어도 이게 뭐 거의 이런 소리가 아니고, 참 가까이 이런 소리가 아니고 거의 뭐뭐라는 다른 의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서 잘 봐야 되는 거죠. ly가 붙었을 때 뜻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단어들, hardly, lately, highly, nearly 이런 단어들. 자, 어차피 또 보고 하면서 외워야지 한 번만에 기억은 안 되니까 이런 걸 외울 생각 말고, 저렇게, 저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자꾸 눈에 익숙하게 되어야 된다니까. 자, 보면, 그는 공중으로 공을 높이 쳤다 해서 high, 높이라는 게 부사. high, 이게 형사부사 다 쓴다 그랬죠. 높이, hit, 쳤다 해서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거. 그 밑에는, 나는 오늘 아침에 또 늦었다. I was late. 늦은이라는 이제 이렇게 형용사로 써서, 이거는 high가 부사로 쓴 거고. 늦은 형용사로 써서 I was late again. 또 늦었다. 3번은 그녀는 거의 잠이 들 뻔했다. 거의에서 nearly라는 말 아까 전에 있었죠. ly, near 붙어서 이 부사가 nearly fell 동사를 꾸며주는 거. She nearly fell asleep. fall asleep이 잠이 들다라는 소리요. 수고로. 4번은 나는 지난 주말에 잠을 거의 못 잤다. 이것도 I 지난 주말에 거의 잠을 못 잤다. 이게 이제 거의 뭐하지 않다. 이 자체 부정의 의미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봤던 빈도부사 hardly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I hardly slept last weekend. 이렇게 하면 내가 지난 주말에 hardly sleep. 거의 잠을 못 잤다는. 이 hardly 자체가 거의 뭐하지 않다는 부정의 의미가 있죠. 5번은 그렇게 빨리 차를 몰지 마라. 빨리라는 말. fast. 이 fast가 빠른이라는 형사로도 쓰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써서 앞에 있는 drive라는 동사를 보여주는 부사로 don't drive so fast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B번에 우리말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건 기차가 약간 늦게 도착했다라고 해서 도착하던 동사를 꾸며주는 늦게라는 부사로 쓴 거예요. 부사로. 약간 늦게 도착했다고.
그 밑에는 if you finish early 이것도 지금 일찍 끝낸다면서 이 동사를 꾸며주는 일찍이라는 부사로 쓴 거야. 부사. 만약 네가 일찍 끝낸다면 you can go home. 집에 가도 된다 이랬어요. 그 밑에는 there were some hard question. hard question에서 어려운이라는 이 명사, question의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로 쓴 거죠. 어려운이라는 형용사로 쓴 거. 어려운. There were some hard question on the exam. 시험에 몇 개 어려운 hard한 질문들이 있었다. 그 밑에는 he was born. 태어났다. 언제? early 19th century에서 이 19세기 초반에서 19세기라는 명사를 좀 일찍은 19세기 이렇게 해서 형용사로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he was born 태어났다. 이건 이제 뒤에 있는 19th century를 꾸며주는 이 형용사로 쓴 거예요. 5번은 I work really hard. 이때 이제 work 일하다는 동사의 부사로 써서 열심히 일하는 부사로 쓴 거죠. 일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써서 나 정말 열심히 worked. 일을 했다. 노력했다. 그래서 I became successful. become이라는 단어들도 비동사처럼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보호로 줘. I become successful. 성공적이 됐다 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부사, 형용사 또 모양이 똑같은 것도 있고 또 부사에다가 뭐 그런 단어에다 ly를 붙였을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hardly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이 lately도 있고 highly도 있고 nearly도 있고 전혀 뜻이 다르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그냥 한두 번 보고 치울 게 아니니까 이거 언제 다 기억하냐고 이렇게 할 게 많으니까 자꾸 미뤄두지 말고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 언제 마음먹고 하면 되겠지 싶어서 마음먹고 하려고 그래도 늦은 거.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더 큰 문제. 이게 요즘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웬만큼 하고 온다는 생각으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부사, 형용사 이런 거 안 가르쳐준다고.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뭐 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법적인, 기본적인 문법적인 데서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가 뭐 단어를 그렇다고 예전처럼 학교에서 막 받아쓰기 이런 거 하면서 단어 시험 쳐가지고 못 치면 혼도 내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단어를 외우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문법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손해보는 건 누구?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들이 제일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지금 혹시나 뭐 2학년, 3학년 난 잘 모른다. 그럼 더 늦기 전에 아니면 고필이라도 지금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하고 그래서 형용사 쓰고 부사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늦었다고 할 때 하여튼 빨리 시작해야 돼요. 진짜 나중에 큰맘 먹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때 돼가지고 늦을 테니까 진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빠를 때 이런 문법을 해놓는 게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도 뭐 1학년 때부터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초등학교 대신에 초등학교 한 4학년 늦어도 5학년부터는 이런 거 할 줄 알아. 이런 거 공부해서 자꾸 듣고 보고 뭐 영어 단어도 진짜 외울 거 외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중학교 올라가서 한다고? 그런 일은 요즘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업 시간이 진짜 멍하게 수업 듣고 있는 거지. 학교에서 막 영어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멍하게 있어. 그거 어디다가 따지고 어디다가 하소연하겠어. 학교에서 막 가서 쌤한테 우리 애가 이런 거 한 개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ABCD부터 막 차근차근 가르쳐달라고 한다고 누가 그런 걸 켜주겠어. 학교쌤이. 안 켜줘요. 뭐 학교 그 아이들 반에 있는 20명 정도 그런 애들이 어떤 수준에 맞춰서 다 얘기하지. 오늘 한 명만 탁 집어서 걔한테만 맞춰서 무슨 과외쌤도 아니고 학교쌤이 왜 그렇게 해주겠어. 절대 안 해줘. 그리고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과외도 못 시킨다 그랬죠. 과외도 어느 정도 좀 뭐 기본이 돼 있어야지 뭘 과외를 시키면 따라오고 또 과외쌤도 시키는 맛이 나지. 한 개도 모르는데 뭔 과외를 시키겠어. 엄청나게 막 돈이라도 많이 주마. 그 모르는 진짜 애를 어떻게든지 가르쳐보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라도 생겨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과외도 못 시키고 진짜 완전히 낙동강오리하지. 이제 집에서 엄마가 아니 아빠가 본인들이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 저번에 어떤 애는 너무 성적이 정말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단어 수준부터 시작해 너무 안 되는데 그런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막 단어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수업할 때 하니까 애가 너무 무슨 수준이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한 개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개 한 개씩 제가 한 개 한 개씩 해주는 것보다 애가 어떻게든지 한 단어라도 알려고 뭐 설명할 때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도 막 무슨 뭐 아버지가 삐졌는지 화났는지 그럴 바에 내가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본인이 가르쳐 보시라고. 그 미리미리 그렇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하셔야지. 중학교도 벌써 올라와서 뭐, 그때가 아마 한 1학기 마칠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 됐는데, 그때 돼가지고 이제 애가 뭐 영어가 너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막 하려고 시작하면서 그런 식의 막 애한테 한 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좀 애도 그렇고 부모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더라고. 미리 해야지, 미리. 진짜 안타깝죠. 하다못해 진짜 5, 6학년 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중학교 막상 들어가니까 딴 애들은 다 막 수업 시간에 이해하고 딴 애들은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쌤이 숙제 내주거나 뭐 수업하는 거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지는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멍하게 있어서 애가 오죽 답답하마. 영어 좀 학원 다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왔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보면 그 애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애가 직접 안 했던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기 싫고 뭔가 다 하나하나 다 자세히 처음부터 그렇게 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결국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줘야 돼. 아니면 그냥 그런 학원에 이렇게 맡겨놓고 뭐 네가 그동안 공부 안 했으니까 학원에나 가서 진짜 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진짜 뭐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라고. 성적하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그냥 쭉 공부 안 했던 걸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지 않고 절대 남 따라잡을 수 없어. 자, 일단 오늘은 부사의 어떤 뭐 기본적인 얘기들이나 했으니까 이거 말고는 뭐 다음 시간에 뭐 빈도부사는 조금 하겠지만 어쨌든 부사의 기본은 이거야. 오늘 했던 거. 이런 걸 잘 기억하거든. 부사는 뭐 동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 형사는 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일단 형사다. 그거 정도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